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근 2주 만에 강좌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 지난 2주 사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그 시범적인 대면 수업과 지난주 아마 여러분들 공지를 받으셨을 텐데 이번 학기 전체 온라인 그 학기로 진행하겠다. 라는 이제 학교 측의 이제 공식적인 이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이태원 클럽에 대한 어떤 지역 또 전염 문제가 생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사정들을 뭐 정리하려고 이리저리 애를 쓰다 보니까 정작 제일 중요한 수업 강좌를 제때 올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체린이를 포함해서 몇몇 학생들이 카톡으로 교수님 미디어 크리에이터 수업 강좌가 안 올라와서 뭐 이렇게 이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 해서 편집 내용을 정리합시다라고 지난주 동영상 강좌를 올려놓고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내용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서 넉장을 많이 부렸습니다. 열심히 분발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영상 편집 파트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제가 타이머를 시작을 안 했네. 한 40분 정도 생각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많은 학생들이 이 온라인 강좌나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졸업반에 있는 2학년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저희 대학에서 지지난주 2주간 이제 일부 학과 이제 대학 전체에서는 온라인 학기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실험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학과에서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과 자체적으로 시범적으로 대면 수업을 해보고 학생들의 반응과 뭐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들을 체크하려고 했는데 저희 학과는 일단 다음 주부터 대면 수업을 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학년들이 먼저 수업을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 주 15일부터 15일이 맞나? 아니다 18일 다음에 그 다음 주죠. 25일인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2학년이 먼저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자라고 지금 플랜을 이제 어저께 학과 교수님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저희 준비도 필요하지만 외부적인 환경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이러저러 사정으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올리고 이번 주가 전체 이렇게 카운트를 하니까 8주차에 벌써 접어들더라고요. 8주차 같으면 우리가 15주 한 학기 강의 내용의 거의 중간에 와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쳐야 될 시점이 벌써 돼버렸는데 이 공부한 것도 없는데 시험 칠게 참 어이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수업 내용을 보완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그 레포트와 과제물로 그 진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편집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타이틀 제목을 컷의 이해라고 붙였습니다. 넌리니어 편집, 우리 지난번에 넌리니어 편집에 대한 용어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 시간의 흐름, 사건의 진행에 맞춰서 꼭 그 순서에 맞춰서 작업할 필요 없이 이 액티브하게 이동하면서 즉 흐름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편집 방식을 우리가 넌리니어 편집이라고 붙였습니다. 컷이라는 개념,
그리고 샷, 아마 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수업 시간에 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용어 자체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도 뭐 필요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이제 그 영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구조가 필요한지를 이제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편집과 영상 문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 문법은 뭐 영어 공부, 국어 공부할 적에 나오는 용어 아닌가요?라고 하실 텐데 우리가 그 어쩌면 이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그 하나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나중에 제가 한번 관련된 그런 책자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말하기의 다른 방법 뭐 이런 거 한 번쯤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도움될 만한 책들이 있는데 좀 더 짜임새 있게 기성전결 또는 서론 본론 결론 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영상을 제작하는데 응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의 전개를 두관식으로 할까? 아니면은 내가 오늘 만들고 싶은 영상을 수필처럼 만들까? 아니면은 한 편의 시처럼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 문법 그 단어를 선택하듯이 우리가 영상 조각들을 이렇게 이어붙여서 전체적인 이야기의 줄거리를 엮어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테이크 영상 들어보셨죠? 그 컷 편집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화면의 짜임새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테이크라는 것은 카메라가 그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자르지 않고 쭉 이어가면서 그 장면들을 이제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원테이크 봅시다. 유튜브로 원테이크 방식을 찾아봅시다. 보자 이게 원테이크 뮤비 롱테이크 뭐 제일 위에 거 봅시다. 마마무 자 카메라가 첫 장면부터 끊기지 않고 쭉 지금 이어가면서 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의 동선 그리고 연기자의 동선이 아주 철저하게 계산이 돼 있죠. 그래서 연기자들도 컷이 구분되지 않고 원테이크로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카메라와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테이크 방식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영상들은 컷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자 뭐를 볼까 블랙핑크가 있네. 일반적인 화면들은 대부분 컷을 연결해서 촬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봅시다. 이거는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자, 화면이 단절되는 부분이 보이죠? 제가 컷, 롱샷, 컷, 바스트샷, 컷, 클로즈업, 컷, 풀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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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유, 바쁘다. 자, 이렇게 그 카메라가 이 하나하나의 장면을 잘라가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 장면 하나의 짜임새와 구성을 연출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어붙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전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컷과 샷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상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제작자들이 샷과 컷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 더 봅시다. 꼭 뭐 뮤직비디오만 보지 말고 뭐 일반적인 제작 영상을 한번 볼게요. 드라마를 요즘 부부의 세계 핵심 요약 컷을 볼게요. 자, 컷. 이제 각 컷마다 이제 런닝 타임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길게는 3, 4초, 뭐 보편적으로 짧게는 뭐 1, 2초 이렇게 해서 각 장면의 런닝 타임과 앵글, 샷이죠. 클로즈업 샷, 미디움 샷, 롱 샷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들의 짜임새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구성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이, 뭔 장면이야? 야, 무섭네. 자, 컷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키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샷과 컷 그리고 씬, 시퀀스, 미장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우리가 영화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우리 요 세 가지 개념 그 컷, 샷, 씬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자체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조금 확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컷은 뭐 우리가 많이 쓰죠. 일러스트나 그 이 드로잉 작업을 할 적에도 요 컷은 좀 키웠으면 좋겠다. 요 컷은 뭐 땡기자, 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촬영에서도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샷은 방아쇠를 당기는 우리가 사격할 적에 샷이라는 골프 칠 적에도 샷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카메라의 레코딩 버튼을 당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면 샷, 다음에 씬, 현장 상황. 이제 보통 우리가 씬은 그 장소에 국한해서 구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장 씬, 카페 씬, 골목 씬, PC방 씬, 거실 씬,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뒤에 이제 미장센 그리고 시퀀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오늘 뭐 이것들은 다음에 정리합시다. 그래서 샷과 컷과 씬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콘티를 짤 때 조금 더 명확한 구성을 이제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콘티 화면 모습이 보이죠. 어떤 이제 앞서 원테이크 방식도 컷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이제 구성안은 반드시 가지고 어쩌면 더 정교한 구성안이 필요하겠죠.
카메라의 동선과 연기자의 동선과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야만 원했던 화면을 만들 수가 있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그 콘티나 스토리보드를 짜실 때 이 컷과 샷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장편 영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에 다루는 장편 영화 같으면은 그 영화 한 편에 한 100개, 150, 많게는 200개 정도의 씬으로 구성이 됩니다. 뭐 영화나 장르에 따라서 다 다르죠.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에서 촬영하는 자동차 씬, 그다음에 강의실에서 찍는 강의실 씬, 카페 씬, 골목 씬, 뭐 거리 씬 쭉 있지만 그 하나의 씬, 예를 들어 카페 씬이다. 그러면은 카페에서 촬영하는 장면들을 이제 상상이 되겠죠. 주인공이 뭐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 다음에 그 파트너를 기다리면서 초조해하는 모습, 또는 뭐 이렇게 커피 김이 모락모락 따뜻한 커피잔, 이런 장면들을 이제 화면 구성에서 활용을 할 텐데 그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우리가 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씬은 보통 장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카페 씬 그러면은 카페 씬에 이제 컷 1번, 컷 2번 뭐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이제 스케치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C1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 있죠. C1, C2, C3. 그래서 각각의 상황들을 어떠한 이제 장면으로 구분해서 이제 순서와 그 내용들을 구성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샷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이 장면은 클로즈업으로 가자. 요 컷은 롱샷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요 컷은 그 하이앵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연출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은 이 장면은 그 카페 밖에서, 창 밖에서 이렇게 바라다보면서 그 인물의 어떤 동작이나 표정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화면 구성, 짜임새에 대한 이제 샷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컷과 샷을 이렇게 좀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씬, 그 샷, 컷 구분이 가능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영상들의 이제 구성을 해 나갑니다. 실제 장면들을 몇 개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장면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어이 부부의 세계 너무 심각하다. 딴 거 보자. 우리 딸내미한테 야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뭐가 있어?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장면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씬이죠.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바깥에서 미디움 샷, 창밖을 통해서 바라보는 인물, 다음에 클로즈업. 자, 롱샷으로 배경을 보여주고 또 다른 주인공이, 자, 이제 컷이 보입니까? 갑자기 장소가 바뀌었죠. 실내 컷으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 욕실씬이죠. 욕실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컷이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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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자, 이게 컷이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장면을 끊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너무 단편적인 면만 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그 컷을 통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그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테이크 방식으로 쭉 촬영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펼쳐날 수 있는 이야기의 짜임새가 제한을 받게 되는데 컷 방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굳이 내가 있는 이 공간에 국한될 필요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어느 장면은 길고 짧고 어느 장면은 뭐 롱샷, 미디움샷, 클로즈업 뭐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의 전개를 봤을 적에는 컷의 연결과 짜임새가 내 상상력,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풀어나가는 핵심 키워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장면만 보지 마시고 이 연출과 제작자가 어떠한 의도로 이 컷과 컷들을 연결해 붙여가는지를 이해하려고 보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아이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샷, 미디움샷, 다시 롱샷, 클로즈업, 미디움샷, 미디움샷, 롱샷, 풀샷 정도, 클로즈업, 풀샷, 미디움샷, 바스트샷. 자, 이제 컷의 연결이 보이시죠? 자, 화면의 짜임새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운드를 죽여놓고 보니까 화면의 구성을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좋아하는 영화나 이 CF 또는 뮤직비디오를 보실 때 한 번쯤 사운드를 죽이고 이렇게 보시면 화면의 짜임새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작자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읽어낼 수가 있죠. 앞서 그 뮤직비디오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누구 거 있지 아까? 블랙핑크의 사운드를 카메라의 움직임, 다음에 그 세트에 등장하는 컬러, 조명, 의상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찮게 연출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런 뮤비나 CF처럼 세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는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모두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작자의 의도가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전반적으로 핑크 뭐 이름 자체가 블랙핑크니까 핑크색이 메인 컬러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에 블랙. 지금 이 뮤비에서는 이제 블랙보다는 청색 계열의 메인 컬러들을 이제 가지고 가죠.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패션, 다음에 소품들까지 그 컬러의 컨셉과 전체적인 뮤직비디오의 분위기를 이제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카메라의 움직임까지, 조명의 연출까지. 자, 그런 구성안들을 살펴보시면 이제 그 뮤비 제작자의 연출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키노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샷, 컷, 신 구분이 되시죠? 샷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롱샷, 미디움샷, 클로즈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종류를 더 다양하게 나눠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인물 부분을 클로즈업 화면에 가득 채우는, 우리가 클로즈업 샷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영화 감독들이나 연출자들이 아무래도 클로즈업 샷을 좋아하죠. 왜?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메시지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롱샷이나 와이드샷은 그렇지 못합니까? 물론 이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이 넓은 장면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게 되면 이제 관객이나 시청자들은 그 화면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소스와 정보들을 이해하려고 아주 객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화면을 보게 되고, 클로즈업이나 아웃포커스를 이용한 클로즈업 샷을 탁 제시하면 관객들은 어느 부분을 볼지 선택할 그게 없죠. 카메라맨이 초점을 맞춘 카메라맨이 클로즈만 대상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명확한 장면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면 뭐 감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체 샷들의 제가 봐서는 반 이상은 클로즈업 샷들을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디움 샷과 롱 샷들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화면을 만드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그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롱샷. 자, 롱샷에는 이제 우리가 그룹샷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그다음에 익스트림 롱샷 굉장히 넓은 장면, 그다음에 풀샷 한 사람 정도가 이렇게 화면에 가득 찰 정도. 미디움 샷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접근한 거죠. 니샷, 무릎에서, 그다음에 웨스트 샷, 허리 정도에서 바스트 샷, 가슴선, 다음 클로즈업, 얼굴을 화면에 가득 채우는, 다음 익스트림 클로즈업, 영화 장면 같은 거 보면 작은 소품이 화면에 가득 차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샷들의 짜임새와 구성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구분을 해서 쓰게 됩니다. 자, 미디움 샷, 클로즈업, 롱샷. 우리가 이제 촬영을 이제 하면서 그 샷들에 대한 짜임새를 한 번 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티를 자주 짜시게 될 텐데, 화면을 이렇게 보면 화면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장면 이제 컷마다 내가 화면의 구성과 카메라의 움직임과 배우의 동선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 콘티도 이렇게 드로잉으로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콘티를 이제 효과적으로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리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여러 툴들을 쓰기도 하고요. 또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디자이너와 스태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콘티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실제 본격적으로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완성된 영상의 어떤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이제 정성껏 콘티를 만드는 분위기입니다. 콘티 컴퍼니라는 사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링크가 되나? 웹페이지로 가보자. 뭐야? 이동. 플레이가 안 돼 있는 상태구나. 이 콘티컴이라는 사이트에 한번 가셔서 여러 종류의 콘티들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이 화면, 이 모바일 화면이라서 작게 보이는구나. 우리가 CF, 뮤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콘티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러 구성 작가들의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컷, 샷, 신. 오늘 우리 편집에서 컷의 구성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편집이라는 게 단순히 화면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체 스토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지를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편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나중에 나만의 그 개성 있는 나만의 스타일을 아마 가질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학적인 접근, 그다음에 감성적인 접근, 또 기술적인 접근 이렇게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당탕 수업을 진행했는데 자 시간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저녁 늦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 막 코도 좀 맹맹거리고 여러분 듣기 아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를 중단합니다.